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버텨내며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같다. 하지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그들의 내면에는 말 못할 고민과 함께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존엄과 자존심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발기력 저하라는 남성성의 상징이 흔들리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기능의 저하를 넘어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발기력 저하라는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두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습관과 그로부터 벗어나 존엄을 되찾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도현 씨의 이야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성 습관의 굴레. 김도현 씨는 54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직위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가족이 있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중년 남성의 표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발기부전이라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 때문이었다. 그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늪에 빠지듯 서서히 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독성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의 아침은 담배 한 개비로 시작되었다. 20대부터 시작된 흡연은 이제 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면 한 갑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폐 속으로 들어가는 매캐한 연기는 잠시의 위안을 주었지만 담배 속의 수많은 유해 물질들은 그의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다. 혈관 내피세포는 미세하게 손상되었고 이는 음경해면체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제 그만 피워야지라고 다짐했지만 퇴근길의 습관처럼 담배 가게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회사에서의 고된 업무는 그를 의자에 묶어두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보는 생활은 그의 몸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몸을 던지기 일쑤였다. 젊은 시절 축구를 좋아했던 그의 튼튼했던 허벅지는 이제 축 처진 살덩이가 되어 있었다. 하체 근육의 약화는 혈액순환의 핵심인 펌핑 작용을 둔화시켰고 이는 음경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방해했다. 그는 젊은 시절의 활기 넘치던 자신과 지금의 무기력한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식탁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 또한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일이 힘드니까 한잔 해야지.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남자는 술이지라는 수많은 핑계 아래 그는 매일 밤 알코올에 의존했다. 과도한 음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방해하고 음경의 발기 기능을 담당하는 해면체 조직에 손상을 입혔다. 술에 취해 잠든 다음 날 아침이면 늘 머리가 지끈거렸고 찌부드한 몸은 그의 하루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음주와 불규칙한 수면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술을 마시면 잠시 잠이 들 수는 있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 결국 그의 수면 패턴을 망가뜨렸다. 수면 부족은 다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도현 씨는 이 모든 습관들이 서로 맞물려 그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흡연과 음주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파괴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발기력을 조금씩 앗아갔다. 아내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그는 남편으로서의 한 남자로서의 존엄을 잃어가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로부터 심각한 혈관 경화와 호르몬 수치 저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파멸의 길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박성진 씨의 이야기.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의 덫. 박성진 씨의 이야기는 김도현 씨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58세의 그는 얼마 전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의 삶을 지탱하던 든든한 기둥이었던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매일같이 이어지던 일상적인 루틴이 사라지자 그는 매 순간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혈관이 수축하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발기에 필수적인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코르티솔의 증가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했다. 그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성욕 저하에 시달렸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거리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지자 수면 부족은 그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다. 밤에 이루어져야 할 자연스러운 발기 현상조차 사라지자 그는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박성진 씨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노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퇴 후 찾아온 정신적인 공허함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시민성 발기부전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는 아내에게 더 이상 다가갈 용기를 잃었다.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두려웠고 남자로서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수치심에 시달렸다. 그는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한 은퇴자 모임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성진 씨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섰고 텃밭 가꾸기와 등산이라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땀을 흘리며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을 짓눌렀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자 그의 몸과 마음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의 발기력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되었다. 박성진 씨는 깨달았다. 남성으로서의 존엄은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강인함에서 온다는 것을. 김도현 씨와 박성진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중년 남성이 겪고 있는 공통된 고민을 보여준다. 이 두 남성의 삶은 중년 남성의 존엄과 자존심이 단순히 타고난 신체적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제라도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존엄을 되찾고 활력 넘치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